예, 이번 주 주목해야 될 투자 정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김장렬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쉬면서도 계속 긴장을 했는데요. 애플 네. 실적 있었죠. 고용지표 있었죠. 네. 미국 지방은행들 이렇게 봤는데 미국의 흐름들이 꽤 좋게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은 2% 넘게 올랐죠. 맞아요. 네, 미국 흐름부터 체크해 주세요. 그 일단 하루는 빠지고 그 다음 날은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우는 한 0.8% 올랐고 이틀 누적으로 나스닥이라든지 그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후반대 나왔죠. 그래서 오늘 장이 한국에 비슷한 그 센티먼트라면 한 1% 정도 플러스 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조금 부진한 약한 건가요? 것 같아요. 그 네, 그거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요인, 애플도 있었고 네. 고용지표도 있었고 은행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 한마디로는 좀 누가 다른 분이 하신 표현인데 제가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늑대 뒤에 호랑이는 없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늑대라고 하면은 인플레해서 인플레가 걱정되고 네. 인플레가 안 나려면은 금리 인하 못하고 이런 게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그런데 인플레는 내려오는 것 같고 서서히. 그렇겠죠. 예. 그럼 인플레가 끝나고나면은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그 다음 뭔가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내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늑대가 없어지더라도 뒤에 숨어 있는 호랑이가 걱정되는 거였죠. 그 호랑이라는 네, 경기 큰 침체. 우려. 예. 근데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건 뭐야? 그러면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할 정도의 약간의 경기 둔화인가? 아니면 경기 침체를 얕은 경기 침체에 불과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는 사그러들면서 경기 침체는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경기 민감한 금리 인하에 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 반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애플이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워낙은 아니고 생각보다 좋다 보니까 관련된 빅텍이 미국에 꽉 잡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 우리 오늘도 한국도 보면은 그 애플에 관련된다고 맞아요. 하는 주식들 예. LG 이노텍, 네. BH인가요? 두 주식은 확실히 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가 지난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완화됐다. 그게 가장 크고 애플이 조금 빅테크로 수급을 좀 몰아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은행은 솔직히 그건 JP 모건에서 콜이 자기네가 사고 위기는 없다. 투자 의견 올리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의심이 약간 가긴 하는데 그러네요. 그거는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한테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네. 근데 한국에는 그 관련되는 게 없으니까 예. 한국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1%까지는 못 오르는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금리가 인하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는 세지 않다. 테크 쪽은 괜찮다 싶으니까 그 정도 오르다 보니까 0.5에서 0.8%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들 PPT 준비한 거 좀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하죠. 네. 5월 5일 날 이제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날은 완전히 평균적으로 2.7% 올랐고요. 네. 경기 침체는 없다는 기대가 많이 반영됐고 빅테크에 대한 강세였고 지역은행에 대한 주가 상승으로 안도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고요. 지수로 보면은 고용 지표가 좋았는데 비농업 취업자 수가 헤드라인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이 발표 보시면은 4월이 25만 건이 나왔거든요. 예상보다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요거 3월달, 2월달치가 그 전보다 줄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고용이 엄청 세다고 봐야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약간 중립적으로 고용 지표가 좋다고 하는데 뭐 4월 달은 엄청 좋았지만 2, 3월 달이 빠진 거 봤을 때는 그냥 예상하는 수준 아니야라고 하는데 시장의 해석은 뭐냐면은 그래 고용이 너무 좋은 것도 안 좋은 거니까 고용은 전반적으로는 추세가 낮아지는데 그래도 버틸목이 되는 평균 한 20만 건 아니야. 원래 예상했던 30만, 20만, 18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이 아니야. 그런 트렌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에 대한 지표에 대한 호조도 트렌드는 다운이어야 되지만은 그것이 급격히 내려가는 게 아니고 잘 버티면서 가니까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고 뭐 실업률에 대해서도 59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1969년 이후로 완전 고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실업률에 대해서도 임금도 오르는데 이건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5월 11일인가
미국이 5월 11일인가에서 법이 하나 바뀌는 게 있습니다. 네. 타이틀 뭐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민자를 막았단 말입니다. 코로나 때. 그 트럼프 때 그렇죠. 그거를 풀어주는 게 5월 10일 날 잡혀 있거든요. 그럼 이민자를 좀 편안하게 좀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법이 되면은 아, 임금 좀 떨어지겠네. 그렇죠. 고임금에 대한 임팩트가 향후에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있으니까 이 해석도 그렇게 위기스럽게 해석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경기 민감주로 확 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향했지만 전 잘 모르겠고요. 네. 하나는 또 예보 기금이 많이 빠져가지고 돈 많이 주다 보니까 확충하기 위해서 큰 은행한테 돈 좀 내. 특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은 워낙 시장에 다른 뉴스가 있어서 가렸는데 이건 좀 와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은 가격 제한폭이 없으니까요, 그죠? 네, 50% 빠졌다가 60% 네, 오르고. 페그웨스트 네. 그러니까요. 뭐 50% 하루에 빠졌다가 80% 오르고 막 이렇게 변동성이 장난 아닙니다. 한국도 한 10년, 20년 내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가격 선제가 제한폭이 되면. 우리도 옛날에 네. 3%, 4.6% 기억하시죠? 네. 그땐 제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대만 같은 경우가 중국은 아시죠? 7%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네, 낮습니다. 우리도 30%지만 많이 점점 확대해가는 좋아진 거죠. 경우죠. 네. 자,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가신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좀 완만하느냐, 뭐 마일드하는 거냐, 혹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거는 사실 동조를 해요.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경기 지표들이 뭐 경기 선행지수나 이런 것이 안 좋아지면 경기도 안 좋고 주가도 안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통상 근데 그렇게 하죠. 미국에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면서도 주가가 올랐던 그런 때가 있었다면서 그 사례를 네, 네. 오늘 말씀해 주시면. 그 사실은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네. 4월 26일자에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 한번 준비된 표를 보시겠습니다. 예. 통상은 85%가 경기 하강, 경기 선행지수하고 주가는 같이 갑니다. 한 85%가 동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15%가 벗어난 경우가 잠깐 있었어요. 네. 그 15%에 해당되는 거를 추려놓은 겁니다. 1978년도, 80년도 그때가 아마 카터 쇼크. 대통령이 있을 때고 네. 오일 쇼크가 좀 지나가려고 하고 네. 금리는 인플레가 너무 높아서 금리는 최고로 올라갔을 때죠. 근데 주식이 망가질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주가는 미국 시장 기준인데 올라갔어요. PC가 혁명이 난 거죠. IBM PC가 이때 나왔습니다. 네. 아마 이때 대학생 단위 신문은 기억날 거고 대부분은 기억 못 하실 때죠. 그리고 아까 유가가 올라가니까 에너지주는 좋았죠. 그래서 에너지주하고 PC의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시대가 한번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좀 가까웁니다. 2006, 7년도 기억나시죠? 우리 차화정 시대 때 네. 조선주 그런 것 그런 주식이었죠. 그다음에 화학주 많이 갈 때죠. 왜 갔을까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때예요. 그래서 경기 자체는 다운 사이클로 가는 것처럼 지수는 나왔습니다만은 대중국 관련된 주식은 괜찮았어요. 성장 동력이 생겼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철강주, 조선주와 이런 게 좋았을 때가 이때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1년도, 12년도 이게 언제입니까? 미국이 신용등급 하강되고 네. 강등되고 남유럽, 그 그리스 포함해서 그 재정 유럽 그 위기, 위기, 예. 재정위기 있을 때가 2011년도였어요. 그때 뭐냐? 한마디로 그냥 빅테크, 애플 포함해서 아이폰 나와서 본격적으로 팔리고 그 빅테크가 확실히 내리를 했을 때가 2011년도였어요. 예. 가장 최근인데 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금리 인상을 계속 갔는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텐트럼 때문에 오히려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75bp 정도 미리 빼요.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효과에 의해서 경기가 주가가 살고 빅테크는 미국만의 독보적인 성과를 올렸죠. 지금이 뭐냐면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빅테크밖에 살 게 없다. 그리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세게 온다면은 그 연준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결국은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는 금리를 보험성으로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3% 이하로 안 가더라도 인플레가 내려가는 게 보이지만은 또 경기 침체가 또 한편에 계속 도사리고 있다 하면은 아마도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들어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근데 제가 이야기를 올라가는 보여주신 걸 보면 혁신이 있었거나 그죠? 그렇죠. 혁신. 유동성의 힘이 있었거나 이런 네네. 건데 지금은 둘 다 환경이 좀 녹록지 않은 거 아닌가요? 둘 다 조금 부족하죠. 네. 2%씩 부족하죠. 혁신이라면은 아까 AI 해서 그렇죠. 연말에 한 거는 네.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 연결돼야 되는데 그 임팩트가 3%일지 5%일지 잘 모르지만 아직은 크지 않은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얘기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은
어쨌든 금리를 아직은 안 내리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QT를 하고 있는데 은행 때문에 약간 믹스돼 가지고 애매하게 하는 거잖아요. 유동성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사실 만약에 염두를 많이 해둔다면은 네.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한두 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플레에 대한 기대치를 예전처럼 진짜 2%를 고수하는 게 아니고 경기 둔화하고 연관돼서 3%대만 되더라도 보험성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결국은 그 페드하고 연결되는 게 이 여름이 지나면서 모아지는 시점에 그 다음에 혁신적인 제품이 과거만큼 세지는 않더라도 그런 중심으로 주식이 몰려가면은 예. 장은 아마도 한 10% 내지는 15%의 업사이드는 최소한 보이지 않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혁신이 아니라면은 연말 연초 됐을 때 네. 오히려 한 번 더 다운 사이클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흘러가는 향후 3개월, 6개월을 먼저 보는 것 같은 것이 미국에서의 지금 사례로 보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크로 얘기를 먼저 좀 했고요. 섹터는 눈여겨볼 혹은 뭐 이야기할 걸로 조선업종 얘기를 가져오셨는데 조선업종이 기대감은 많은데 주가는 시원하게 못 오르고 있는데요. 네네. 전반적인 진단도 해주시고 관심 있는 종목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네, 조선업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과거같이 수주가 좋은데 수주는 좋거든요. 수주 좋잖아요. 예. 근데 수주만큼 따라가려면 주가가 한 50%, 60% 올라야 돼요. 근데 그걸 안 가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왜? 과거에는 저가 수주가 많았다. 네. 이번에도 과거처럼 저가 수주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데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후 2분기 숫자가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지금 2분기 숫자부터는 2, 3년 전에 저가 수주 물량이 좀 떨어지는 비중이 믹스가 바뀌는 시점이 2분기부터거든요. 그래서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 예전처럼 해양 플랜트 이슈가 아니고 수익성 조 LNG 주식으로 오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수주도 계속 좋다. 이게 확인될 필요가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도크가 꽉 찼답니다. 지금 받는 수주는 27년이나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수주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선주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비상장 주식인 현대삼호중공업이 가장 실적은 좋았어요. 근데 현대삼호중공업은 이게 누가 갖고 있냐? 해양조선이 갖고 있거든요. 한국조선해요? 예, 한국조선. 네네네네. 그래서 네. 현대삼호중공업을 사시려면 이제 해양조선을 사시는 게 맞는 거고 네. 또는 지금은 5도의 흐름이 현대삼호중공업처럼 아주 섹시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대중공업이군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을 사는 게 어떠냐?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물론 현대삼호중공업은 이제 한국해양조선이 한국조선해양이라니까요. 예, 한국조선해양 죄송합니다. 올 초에 예. 상장을 시키려다가 상장을 철회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미심쩍어하는 것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삼호중공업을 갖고 있는 네. 중간 지지를 애매하다라고 보시는 분은 여전히 현대중공업을 사는 거죠. 지금 이 수주는 그냥 현대삼호중공업이 다 받고 있는데 현대삼호중공업도 캐파가 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현대중공업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둘 다 사면 좋지만 최소한 하나 정도는 조선업종 하면은 지금 주식이요. 아까 유동성이 넘치는 거나 아니면 금리가 분명히 이하되면은 확실하게 경기 민감주를 확 갈 거예요. 지금 뭐 그 자동차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빈틈을 보인다면은 예. 그럼 뭐냐? 수주 좋고 하반기 좋은 조선주도 한 켠에 끼어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